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최대한 이제 오답 덜 채워진 부분 채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진도를 그래서 너무 늦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심지어 이제 본 수업이 특강 수업보다는 진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나가겠습니다. 1차 부등식 저번에 제가 유형 4번까지는 설명했고요. 1차 부등식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유형 5번부터 하나씩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너무도 더운 연휴가 되다 보니 지금 가족여행을 많이 가서 오늘 좀 결석이 많은 편이니까 열심히 찍어야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쉬시면은 학원 자체가 7월 31일부터 학원방학으로 저희 운영하지 않는 거 알죠? 8월 2일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시고요. 자, 그럼 RPM 이제 1차 부등식 유형 5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9번을 하는 데 있어서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기계적으로 결국 우리는 해라는 거는 결국 1x의 범위잖아요. 그렇죠? 1x에 대해서 빨리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위에 거는 바로 2부터 곱하고 시작할게요. 양쪽에 2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항부터 시키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러면 2항 시키고, 이 친구는 양쪽에 3을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2를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양쪽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냥 2라고 하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근데 부등호 방향이 뭔가 이상한데 해를 갖도록 한다? 이건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부등호 방향이 뭐 하나 틀어졌다. 지금 마이너스 2x인 것 같고, 이 친구는 뭐보다 크다 같고, 이 친구는 뭐보다 작다. 아, 작다고는 어쩌지 이상하다. 잘 나왔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합시다.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쉬운 애니까 명확하게 표현하자고. 3.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친구를 만족하는 이제 해를 갖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걸 매번 말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가 뭐보다 크다고 하니까 저 t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이런 부등호가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지금 여기는 포함한다고 하고 t로 할게요. 이 친구가 이제 이 t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친구가 3보다 커지는 순간 만족하는 범위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대소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 맨 처음에. 즉 t가 적어도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되거나 t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너는 t가 3보다 큰 순간 이렇게 될 건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t가 3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제발 태건이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태건이는 왜 선생님이 개인 물품을 보고 앉았는지 모르겠네. 먼저 대소관계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는을 챙기라고 해줘. 한 번에 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태건아, t가 그럼 이번에 딱 3 위에 있어.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해요? 안 해요?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다고? t가 딱 3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죠? 한 녀석은 3을 포함하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고, 한 녀석은 3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될 건데,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없죠? 즉 t가 딱 3이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즉 여기 는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제가? 그러니까 t는 3보다 작다가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t 대신 다시 얘를 넣어서, 저 친구를 넣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겠죠? 양쪽에 3 곱하면, 2 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2a가 이게 2항했고 이게 2항은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a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렇죠? 필기하세요.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필기하세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x 값에 대한 정리하셔야 되고 x 값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긴 녀석은 치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어야 한다 하니 지금 요 t가 요게 커버리는 순간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순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t는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판단할 수 있고요. t가 딱 3 위에 있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t는 3이 되면 안 되니까 t는 3보다 작다 해서 정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정리 다 했어요. 너는 먹는 것까지 허비줬으면 좀 진짜 산만하구나 태구나. 그 설명서까지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을 이제 부등식을 할 건데 16%짜리 소금을 200g한테 소금을 넣어서 그 친구가 이제 20에서 25% 안에 드는 농도를 갖도록 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래서 비커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면요.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은 민서야 좀 들을 때는 들어줘.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의 총합은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의 총합과 같다로 식을 세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의 소금의 양을 먼저 적을게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의 소금의 양은 200 안에는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 16만큼의 소금 알갱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한테 소금을 x 넣었다고 했으면 그냥 x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얘보다는 짜야 된대. 20%보다는. 그러면 20%일 때의 소금의 양은 200 더하기 x 한테 100분의 20 한 거보다는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덜 짜야 되지? 똑같이 200 더하기 x만큼에 있는 소금의 양한테 농도가 100분의 25다. 이렇게씩 세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하나씩 세우면은 연립부등식으로 x의 범위가 구해져야 안 구해져요? 구해지니까 부정보 산수는 여러분들에게 패스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우리가 737번 이제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보세요. 지금 737번, 유형 7번 이 친구를 풀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들어있어 좀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당연히 기계적으로 뭐부터 간단하게 해야 돼요? 적어도 양쪽에 똑같은 걸 곱해도 되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적어도 2분의 1부터 곱하는 거는 시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전체 2분의 1을 곱하면 일단 식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거는 기초적인 스킬이고 이거를 굳이 이어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식한 방법,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지?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분류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절대값 아니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할 때랑 x가 2보다 작다고 가정할 때랑 두 개로 나눠서 합시다. x가 2보다 크면 그대로 나가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x가 5보다 작다고 나오는데 얘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를 취하면 동시에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x가 5보다 작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다고 가정했을 때는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가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x가 이항하고 얘가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얘기하지만 얘라고 가정했더니 얘가 나왔대요. 그럼 둘을 또 AND 취해야겠죠, AND.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까지 논리를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게 얘 여도 답이고 얘 여도 답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얘 여도 답이고 얘 여도 답이고 이때는 올이겠죠, 올 또는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동시에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앞쪽 녀석은 2와 5 사이가 답이래요. 여기가 답이래요. 뒤쪽 녀석은 2부터 2를 포함하지 않는 거에서 마일까지가 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 여도 되고 얘 여도 되니까 합쳐서 그냥 바로 그냥 x의 범위가 5와 마일 사이다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게 분류법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이고 이걸 당연히 할 줄 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따가 필기할 시간은 좀 줄게요. 중간중간 필기하시면 이해하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법보다 더 쉽고 또는 강력할 때가 있는 논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논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부터는 우리가 절대값을 0으로부터의 거리로 해석하는 해석법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뭘 의미했죠, 여러분들? 0으로부터의 거리가 3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세 칸도 답이고 왼쪽으로 세 칸도 답이니까 이때는 x가 푸나 3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이번에는 x한테 1을 뺐더니 3이라고 나와, 만약에. 그러면 이게 수직선상에서 뭐예요? 1과 x와의 거리 아닙니까? 즉 1로부터의 거리가 x가 거리가 3이 되려면 1로부터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3칸 되니까 이때의 x를 만족하는 애는 오른쪽으로 4칸 가면 x는 4 또는 왼쪽으로 3칸 가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발전해서 만약에 왜 이걸 굳이 1이라고 했을까? 저기랑 맞추면 2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바꿀게요. 저기 예시가 와닿게 하려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x가 5 또는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진화해서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면 이게 뭐죠? 한마디로 이게 아까 다시 말하지만 뭐라 했죠? x와 2와의 거리라고 했죠, 그렇죠? 지지선상에 거리가 이번엔 3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지금 그린 거 그대로 활용하면 지금 여기와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그거 3보다 작으려면 따라서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는 5보다는 작고 마일보다는 크가 돼서 지금 결과물이 서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1번은 분류법이고 2번을 굳이 얘기하면 거리 연상이라고 할까? 거리 연상법?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심지어 어떤 심한 문제는 거리를 이용해서만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심한 문제는 이렇게 일일이 분류해서 푸는 거는 손도 많이 가고 어떤 문제는 특히 이제 절대값이 2번 나오고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절대값 안에 있고 절대값 바깥에 또 절대값이 있으면 여러분들 분리로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0으로부터의 거리다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푸는 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둘 다 필기하세요.
왼쪽은 다 폐기됐죠? 왼쪽은 지워도 되죠? 이거는 자신 있는 친구로 다 필기하셔야 돼요. 좀 저기 민서 도현이 다 필기한 거지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 빌려고?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있잖아. 야, 이거 가져. 자, 그런데 유형 8번은 거리법으로는 못 풀겠다. 그렇죠? 741번 같은 경우에는 거리법으로는 못 푸는 이유가 지금 여기가 숫자가 아니고 얘도 x로만 이루어진 식이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마음 편하게 분리법으로밖에 못해요. 더 이상 최선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또 똑같이 갈게요. 그러면 이 절대값이 0보다 크니까 x 빼기 1 그대로 나가고 3x 빼기 1 넘기면 2x 0. 그럼 x가 0보다 크게 나갔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얘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데 한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우 이렇게 연락이 나와. 한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한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그냥 1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이 둘을 AND 취해주면 결론은 그냥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혹시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이렇게 맞죠? x 빼기 1, x 빼기 1 날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작다고 하면 얘는 뒤집혀야겠죠? 뒤집히고 그대로. 그러면 넘기고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지만 뭐가 end인지 뭐가 or인지 잘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라고 가정했더니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end 취해주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1과 2분의 1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래도 답이고 요래도 답이고 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올 취하겠죠, 올. 그렇죠? 올. 그러면은 수직선상 그려보면은 위의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고요. 이 친구는 1과 2분의 1 사이가 답이래요. 이렇게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 여도 되고 얘 여도 되니까 합쳐도 돼야 돼요? 합쳐서 그냥 바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합칠 수가 있죠. 얘 여도 되고 얘 여도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다. 정리하시고 여기 지워내죠. 거리법은 잘 되고 있지. 하도 내가 까먹었다. 오케이, 오늘은 결석이네 때문에 꼭꼭 다시 해야 된다. 잘 나오네 이제. 자, 그러면은 유형 9번 넘어갈까요? 9번. 자, 이제 9번이 난이도가 좀 처음 나가는 친구한테는 높습니다. 잘 들으세요. 745 이거는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좀 짧게 잘 써야겠다.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절대값안이 두 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값은 0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서 뒤집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영역을 3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3개로.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히는 순간은 1이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니까 영역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영역에 해당하는 거,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둘 다 푸푸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겠죠. 그럼 분배까지 바로 해서 얘기하면 되고 정리하면 5x 1 넘어가면 5 x는 1보다 작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얘라고 가정했더니 1보다 작대요. 그럼 여러분들 수직선상에서 상상해보시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했는데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1보다 작다고 하니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없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범위 안에서 해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항상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지 안 되는지 꼭 보셔야 돼요. 두 번째 2번 영역 x가 1보다 작고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뒤집혀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그대로 나갈 거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또 이렇게 하자. 기계적으로. 그러면 x 이렇게 하면 x 5니까 1보다 작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또 엔드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1과 마일 사이에 있다고 가정을 했더니, 여기 있다고 가정했더니 구했던 해가 1보다 작은 범위가 나왔대요. 그럼 여러분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기했네요, 그렇죠? 즉 최종적인 결론은 이 범위 안에 내는 다 해가 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범위 갈게요. 3번. 이번에는 x가 마일보다 작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로 뒤집혀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실컷 계산해 놓은 거 이거한테 그냥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겠네.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5x였으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아까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친구가 7보다 작다. x는 뒤집혀야 되죠. 마이너스 곱할 거.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또 둘이 엔드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분류한 기준과 결론을 엔드를 취해주면 한 녀석이 마일보다, 왜 이렇게 이상한 거지? 한 녀석이 마일보다 작다고 가정했더니 해가 마이너스 5분의 7이 얘보다는 크죠? 더 작죠?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고 나왔대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공간이 없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제, x가 어떻게 적어야냐? 뒤에 가리지면 안 되는데, x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엔드를 취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해가 없고요. 여기서 나온 해와 여기서 나온 해를 잘 보면 얘 여도 답이고 얘 여도 답이니까 둘은 all을 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려주면 앞에서의 영역은 x가 1과 마일이 다 해가 된다고 했는데 얘는 포함 안 했지만 얘는 포함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마일까지가 또 해래요. 그럼 여러분들 합치면 그냥 이 전체 칸으로 되니까 합치해서 즉 5를 취해주면 x는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다라고 최종답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답. 5를 취한 최종답입니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되면 이런 식까지 하셔야 돼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논리는 항상 AND냐 OR이냐를 얘기해야 되고, AND라는 게 뭐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OR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AND랑 OR 헷갈리는 분이 있으면 다시 예시를 이해시킬게요. 여러분들한테 엄마가 수학 또는 영어 중에 100점 맞으면 폰 사줄게 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 수학 중에 하나만 100점 맞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만 100점 맞아도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영어 수학 둘 다 AND 라고 하면서 둘 다 100점 맞으면 사줄게 라고 하는 조건은 뭐예요? 둘 다 하나라도 100점 못 맞으면 안 사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AND와 OR입니다. 그 다음에 749 749 부동식이 있다. 이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이거는 거리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리법으로 해석해 봤을 때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뭘 의미하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찮으니까 t로 할게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t로부터의 거리가, t란다, 4잖아.
이게 지금 x와 4와의 거리를 해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직선상에. 즉 4와의 거리가 t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 4 더하기 t 4 빼기 t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이게 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만족하는 해의 영역이 작아질 거고 t가 크면 클수록 만족하는 해가 많을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즉 이 거리인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딱 0이어도 만족하는 애는 없겠죠? 아닌가? 그럼 0이면 딱 t가 4가 되는, x가 4가 되는구나. 0은 포함하면 안 되겠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x-4가 절대값 4가 딱 0이었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만족하는 x가 하나는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때는 민서 듣고 있는 거지? 이때는 t는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t가 0이어도 안 되네. 즉 t가 0보다 작다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다시 이거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4분의 3k-9가 0보다 작아야 한다 하니 4분의 3k는 9보다 작다. 그럼 양쪽에 역수인 3분의 4를 곱하면 k는 이렇게 돼서 12보다 작다가 됐고 이걸 만족하는 제일 큰 양수는 11이 답이겠네요. 그쵸? 개수네. 이거는 양의 개수. 양의 개수라고 하니 1부터 11까지 11개가 답이겠네요. 그쵸? 정리하시고 약간 개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숫자적으로는 별로 안 어렵고 저 개념을 이해하셔야겠죠? 또는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값의 결과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이 네모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 만족하는 x는 절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유형이 2개밖에 안 남았네요. 1차 부등식이 사실은 양이 좀 적어서 금방 끝나지네요. 제대로는 2차 부등식부터입니다. 사실. 자, 752는 제가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만 먼저 했었죠? 그럼 752는 패스하셔도 되죠? 너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때 안 왔나? 그러면은 756 이거 잘 나오네요. 솔직히 756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 시험 보면 이미 넘었겠지만 부등식 센 C단계라든지 이런 데서 잘 나와요. 이거는 상상을 지금도 못하겠으면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부등식에서 되게 딱 좋은 떡밥이어가지고요. 756번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 보통 의자의 개수를 x로 두겠죠. 자 그러면은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고까지 줄 긋고요. 줄구라고 되거나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나온다. 이거는 부등식이 아니라 는이죠. 는. 즉 줄구는 데다가 학생수라고 썼어요. 학생수. 학생수가 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학생수가 자 다시 의자에 3명씩 앉았는데 그런 의자가 몇 개예요? X개겠죠. 그럼 학생이 3X명만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또 있대. 즉 학생수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돼요.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학생수가 는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4명씩 앉으면 의자 3개가 남을 때를 줄 긋고 이걸 부등식이라고 쓰세요. 쓰세요. 의자가 남을 때에다가 부등식이라고 썼어요. 왜 그런지 좀 상상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긴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쭉 있어요. 그러다가 의자가 3개가 남았다. 그럼 의자 3개 또 그려보고 그럼 마지막 의자가 X개 있을 건데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총 의자의 개수가 현재 X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더 표시한 게 낫구나. 우리가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았다는 소리는
적어도 이 세 개의 의자에는 학생이 무조건 0명씩 앉아야 되죠. 그러면 이 요 녀석이 캐스천인 거예요. 캐스천. 이 친구는 의자가 안 남았다는 것만 알지 꽉 찼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 친구는 한 명이 앉아도 되고요. 한 명이 앉아도 되고 맥시멈 4명까지 앉아보고 있으니까 4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범위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태곤아 너의 IQ를 테스트해보자. 너는 여기가 X개야? 여기가 몇 개야? 의자 몇 개야 지금 그림상? 4개잖아요. 그러면 이걸 X로 표현하면 몇 개?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까 학생수의 숫자를 추론하면요 다시 학생수 3x 더하기 지금 여기다 학생수 할게요. 학생수는 우리가 저기 뭐냐 아까 몇 명씩 앉았다고 했지? 4명씩 4명씩 앉았다고 보정해 주는 거는 x 빼기 4개예요. 즉 4명씩 x 빼기 4개의 의자에는 확실하게 앉았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의자에 한 명 앉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x 빼기 4개의 의자에 4명씩 앉고도 마지막 의자에 맥시멈 4명까지는 앉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등식 세우고 이렇게 부등식 세워서 연립부등식 하면 x의 범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그런 답을 구하면 되겠죠. 정리하시고 이제 이 유형 나오면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거든요. 야, 30분 만에 1차 부등식 다 끝났네요. 유형 4개 이미 유형 5개는 끝났. 오늘은 2차 부등식은 한 방에 다 나갈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좀 나가볼게요. 여러분들은 110쪽을 펴서요. 110쪽을 펴서 그 9-2라고 했고 표 여기 있어요 없어요? 표 9-표 있죠? 표 위에다가 별표 한 5개 치시고요. 저는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설명시킬 거고 시험 볼 겁니다. 얘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이번 단어는 한 70% 이해한 거거든요. 여기다 별표 5개 치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 다 필기했죠? 자, 그러면 이 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은 기본 상식이 필요한데요. 그 기본 상식을 알고 모르는 또 애들이 있을까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갈게요. 태곤아, y는 0이다가 뭐랑 같아요? 아까 시간에 했는데. x 절편이 왜 나와요 도대체? y는 0이라는 여러분들 y가 0인 점들을 직선으로 그린 거잖아요. y가 0인 것들은 뭐 0,0, 1,0, 2,0, 3,0, 마일,0 이런 식으로 되니까 y는 0이다랑 같은 거는 결국 x축이에요. x축. 적어놓으세요 이거를. 얘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x축이에요. x축. 이게 필요한 지식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앞단원 내용이긴 한데 는 y의 세계를 또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이제 좌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얘는 y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y는 0 는 y는 0인 순간이 x축과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상상하시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가 0을 만족시키는 거를 2차 방식으로 해석했을 때 d가 0보다 크면 같으면 작으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지금 곡선이 좌우인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얘는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얘는 교점이 하나니까 딱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이 친구는 교점이 없어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거 또 매번 쓰기 귀찮아서요. 이거를 fx라고 할게요. x로 이룬 2차식 f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표가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함수를 그려봤을 때 교점이 2개일 때랑 1개일 때랑 0개일 때에 따라서 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 놓거든요. 그럼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 다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형태 d가 0보다 큰 경우, 즉 x축과의 교점이 2개인 경우에 대해서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요. 아, 또 혹시 또 기본식 중에 모르는 게 있을까 봐. 해라는 거는 뭐였죠? 해? 구등식에서는 특히나 좀 변질되겠죠. 해라는 건 뭐야? 결국 구등호가, 이것도 써라 태건이는, 구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인데 이게 범위일 수도 있겠죠, 그제? 이번 단어에서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해라는 거는 글씨가 좀 미안해요. 밑에다 쓰. 구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d가 0보다 클 때 이 형태를 상상하시면서 좀 해보시면요. 잠깐만, 이거 필요하지. 우리가 앞으로 는 0이라고 비교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이쪽을 fx라고 해서 이쪽을 fx라고 할게요. 빨간색 fx와 그 다음에 0이 아까 뭐랑 비교하는 거라고 그림상? 아까 0이 뭐라고 했어요? 태곤아? 이 친구가 이제 x축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제곱한 여기서 fx가, 즉 첫 번째 녀석이 fx가 이제 처음 녀석이 클 때래. 누구보다 x축보다 큰 범위를 구하여라 이거예요. 처음.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f라는 게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즉 요 빨강이가 x축인 0, y는 0보다 큰 범위를 구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 쪽을 알파라고 하고 이쪽을 베타라고 할게요. 태건아, 다시 볼게. 봐. 잘 봐봐. 집중.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게 두근, 사인이, 바카치니.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게 요 두근 사이 부분이야, 두근 바깥 부분이야? 바깥 부분이잖아. 그쵸? 다시 말하지만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0보다 y는 0보다 크려면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두근 바깥 범위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때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x가 베타보다는 커야 되고, 그죠? 또는 x가 알파보다 작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거지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 표를 완벽하게만 이해하시면 이번 단어는 60-70% 나름 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첫 칸이 완성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칸 이따가 채우기 하는 거 시험 볼 거예요. 저 x의 값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이해도 하시고 외우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이건 다 이거 필기 여기까지 필기했어요? 태국 여기까지 필기 다 됐니? 이건 지워도 되죠? 이제 공간 없어서. 자,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칸은 그냥 떼도 되구나. 두 번째 칸은 그냥 여기 두 번째 칸은 뭐야? 여기에 는만 추가된 거 아닙니까? 즉 서로 같아지는 순간까지 포함돼요, 안 돼요? 아, 그럼 아까 는 있으면 안 됐구나. 미안. 아까 이게 첫 번째 칸이 그래서 는이 원래 없었어요. 그쵸? 두근 바깥 부분인데 지금
아까는 는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지금 는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칸은 지금 뭐라고?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 는만 추가가 되면 되는데요. 는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칸까지 이렇게 한 방에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이번에는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작은 범위를 보여요.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일반적인 2차, 아래로 부르는 2차 함수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분류가 x축과 의 두 개인 순간 얘기하고, 우리가 설정을 여기를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자, 다시 빨강이, 즉 곡선이 2차 함수의 결과물이 0, y는 0, x축보다 파랑이보다 이번에는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태원아, 아까랑 반대니까 당연히 두 근 사이겠어? 두 근 바깥이겠어? 아까 저 영역이 반대잖아요, 그죠? 지금 파랑이보다 빨강이가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두 근 사이야 바깥이야? 사이다. 즉 여기가 해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는 x가 베타보다 작고 알파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칸은 여기 는 추가되는 거니까 는만 양쪽이 추가가 되면 돼야 한대요.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거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뒤는 더 극단적인 경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D가 또 하고 있지. 중간에 끈적 없죠? 여기. 오케이. 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분류가 뭐였어요? 여기 이 표에서 첫 번째 칸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 경우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칸에는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인 순간을 갈 거예요.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분류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 경우를 했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d가 0인 순간을 얘기할게요. 즉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인 경우를 얘기할게요. 자, 근데 이때도 빨강이 f가 파랑이보다 커야 된대 만약에. 자, 그러면은 이때는 교점을 알파라고만 할게요. 자, 빨강이는 f 2차 곡선이라고 얘기했죠.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다 되죠. 빨강이 웬만하면 다 파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언제만 안 되죠? 지금 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만 안 돼? x가 몇인 순간이 안 돼요? 알파인 순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인 거예요. 더 극단적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엔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제 는까지 포함되니까 이제 안 될 애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모든 실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저건 하나만 그려도 되겠네? 저건 떼도 되겠는데 그냥? 저 그림으로 그냥. 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빨강 곡선이 이번에는 심지어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아래로 지금 가는 영역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때는 그래서 해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해 없음. 그렇죠? 지금 세 번째 보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번째 이번엔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렇죠?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같은 순간은 딱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범위가 아니라 해가 딱 하나가 나오네요. x가 알파인 순간은 만족해요.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해되셨죠? 다? 태훈이 이해했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 분류 3번 이번에는 d가 0보다 작대. 즉 x축과의 교점이 없대요. 그럼 요런 애가 되겠죠. 그렇죠? x축과의 교점이 없대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거 우리 저기 그대로 활용해 먹어도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극단적인 경우로 갑니다. 그냥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거 너무 쉬우니까 한번 시켜볼까?
노균아, 저 그림이야, 저 그림.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큰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모두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 해야 되는 거고. 태건아,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야. 뭐든 해거나 해가 없다거든. 뭘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되잖아, 그림.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만족 안 하는 범위가 있니? 그러니까 답은 뭐든 된 거예요. 더 극단적이긴 했죠? 그 다음에 빨강이가 파랑이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만족하는 범위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 x, 얘도 해 x. 이해됐어요? 더 극단적으로 하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상대로 여기 시험을 걸 거고요. 일부러 그 위치를 바꿀 거예요. 위치를 바꿀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표가 여기가 AX제곱 어쩌고 있으면은 저는 AX를 세로로 바꿀 거고요. D를 세로로 바꿀 거고 위치도 서로 바꿀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헷갈릴 거니까. 한마디로 완벽하게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신 있는 사람은 개별 시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외우세요.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하셔야 되고 나는